인공지능 기술의 최근 특허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 오실 때까지 네, 잠깐 휴식을 아니, 네, 네. 네, 지금 막 소개를 드렸고요. 네, 노준태 대표님께 다음 주제 발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두오 특허법인의 노준태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 앞에서 부족한 강의를 하게 돼서 좀 긴장되고 그런데 아무튼 좀 생소한 부분이고 특허 부분이니까 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 강의를 준비할까 고민을 했는데 인공지능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특허를 봐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중심으로 글로벌 특허 동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발표하는 순서를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체적인 핵심 동향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특허는 항상 이제 어떤 논문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논문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심층 분석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젠 AI에 대한 모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들의 트렌드 관련된 특허 그리고 그 모델에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텍스트냐 뭐 이미지냐 음성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트렌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관련된 특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아까 나왔지만 뭐 이 어떤 생성형 AI가 적용되는 응용 분야 그러니까 응용 분야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분야들 있죠. 산업 분야. 그 산업 분야에서 이 특허들이 어떤 쪽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특허 어떤 동향 부분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지금 어떤 챗 GPT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려한 사항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깥에 전화 받고 와가지고 막 뛰어오면서 숨이 차는데 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를 보시면은 생성형 AI에 대한 전체 2017년 이후 이제 2014년 24년도죠. 27년 이후라고 나왔지만 14년부터 23년까지의 전체 특허와 이제 연구 논문 또는 저널 발표된 사례들의 어떤 통계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부분이 특허 부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논문일 수도 있고 저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발표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밑에 올수록 이렇게 확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23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에 쌓여 있는 것보다 23년도 1년 동안 나온 어떤 연구 논문들이 훨씬 많다. 그러면 24년도도 훨씬 많을 거고 23년도의 특허 부분들도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4년도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았고 제가 앞으로 잠깐 돌리면은 어, 이 자료가 여기 와이포라는 곳에서 발간된 이제 자료를 제가 좀 내용들을
분석하고 좀 발췌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거를 작성한 거고 23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공개되거나 특허 출원되거나 했던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허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특허는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하고 나면은 1년 6개월간의 어떤 지나야지 공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오늘 출원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이 25년 3월 29일이니까 이 특허 출원이 공개되는 시점은 26년도 9월 28일 이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알 수 없는 공백적인 부분들은 뭘로 우리가 추정을 하냐 이렇게 논문들이 보면 23년도에 이 정도의 논문이 나오면 이 정도의 일정 부분들은 24년도나 25년도 정도에 이 논문에 근거한 특허들이 출원됐다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고 이렇게 23년도에 논문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23년도니까 지금 23년도 12월에 출원한 거는 현재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23년도는 훨씬 더 많은 특허 출원건이 나중에 26년도, 27년도 되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렇게 22년도까지는 보면 여기 좀 비등비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등비등한데 23년도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작냐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이 오늘 시점 말고 한 26년도 중반 정도 이후에 갔을 때 25년도의 트렌드를 바라봤을 때는 얘들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한 3만 5천 건이라고 하면은 23년도에 출원된 건도 한 3만 건에 3만 5천 건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특허들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이라든지 저널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좀 정리를 했지만 뭐 LLM 2017년도에 좀 LLM 기반으로 어떤 트랜스포머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제너레이션 AI에 대한 발전 가속도가 좀 가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기술 기반의 어떤 뭐 과학 산업에서는 특허와 그리고 이 저널에서 항상 이제 공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을 예측할 때 특허와 논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들, 요약한 부분들인데 이제 뒤로 가면은 되게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 너무 한 국가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많은 어떤 제너레이티브 AI에서 많은 투자와 많은 어떤 특허와 저널 논문을 공개를 하고 있구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맵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거의 다 잡고 있죠, 그죠? 텐센트 그리고 여기도 핑언 인슈어런스라는 그룹. 이뭐 제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까 그 보험 쪽도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 바이두라는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과학원이라는 곳도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IBM, 미국의 IBM이 한 5위 정도 되고 있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한 7위 정도, 구글이 한 8위 정도로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중에 통계를 보면은 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특허의 거의 반 이상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놀라울 정도. 이게 이제 여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한 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지금 이만큼 한 3분의 2보다는 안 되겠지만 이 정도의 특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 일본 이제 뭐 인도도 의외로 이런 AI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이제 국가들 이런 국가들 이외에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기 보면은 한 3만 8천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전 세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특허 출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이 많고 아까 그 앞에 그 박성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전에서 그렇게 로봇 AI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우리나라는 시도를 아직 하지 않는 부분들이 중국은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도 이렇게 특허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특허 베이스가 지금 공개된 거는 뭐 그 전부터 특허를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한 3년 뒤, 4년 뒤에는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격차들은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굉장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포지션을 얼마큼 가져가는 국가가 그 다음에 어떤 AI 패권을 가져가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의 모델 특허들이 이렇게 보면은 GAN 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VAE, LLM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이라든지 LLM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생성 AI 모델로 지금 특허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쓰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특허를 냈는지에 대한 분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어디에 응용이 많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뭐 요약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바이오 쪽의 신약이라든지 어떤 맞춤형 의료 이런 쪽에서 응용 분야로서 많이 특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찾아보면은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응용 분야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아마 여기에서는 그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묶어서 소프트웨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이런 분야들도 이렇게 뭐 어떤 문서 관리라든지 비즈니스 관련된 솔루션 그리고 산업 제조, 운송, 뭐 자율주행 도 있었죠. 그리고 보안, 통신 이런 쪽에 지금 생성형 AI의 특허들이 다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 향후에 어떤 산업들, 어떤 시장들이 열릴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이제 데이터 자료들이 특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특허를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글로벌 특허 동향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제가 핵심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조금 세분세분으로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24년도부터 이제 23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특허와 그리고 아까 이제 과학 그 저널 논문 포함해서 부분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나오면서 2017년부터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죠. 예, 이렇게 막뭐 주식 곡선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시점에 지금 챗 GPT가 나왔고 이 챗 GPT가 나오면서 23년도에 지금 이 저널이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죠?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23년 특허는 이제 뒤에 되면 나중에 얘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23년도부터 해서 급격하게 이제 특허나 논문들이 많이 나올 거고 24년도, 25년, 26년도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의 특허와 저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2030, 2040년 때 요 데이터를 보면 요 데이터의 크기가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교수님들 저희도 대학교 특허 많이 하는데 IT 쪽은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AI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AI와 접목된 특허들을 많이 내고 있고 AI 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특허만 봐도 충분히 어떤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이렇게 인공지능 산업 우리가 이 협회를 만들고 이 산업 발전에서 많은 기여하는 부분도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특허들 중에서 이게 전체 특허가 아니죠. AI라고 생각하는 전체 특허 중에서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 보면은 앞서 보면은 생성 AI 특허가 굉장히 많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에서 한 6% 정도밖에 아직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나타낸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공개가 아직 안 된 특허들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밖에 없고 향후에 훨씬 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모든 이제 AI로 응용되는 부분들이 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 자체의 특허들이 증가하면은 그 자체에 대한 특허들을 기반으로 한 응용 산업에 대한 전체 AI의 이 캐파 볼륨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성형 AI의 특허 보유 상위 기관으로 지금 나타난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 중국 텐센트라든지 이 핑한 뭐 보험 그룹 그리고 바이두라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아카데미 뭐 과학 아카데미 기술원 이쪽이 이렇게 특허들을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 IBM이 요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 어디 있죠? 어디 있는데 여기 있죠, 그죠? 그나마 우리 이제 삼성이 그래도 이 특허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어떤 좀 면목은 좀 면했는데 아무튼 이 전체 지금 한 10개 이상의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 개 정도 있고 일본도 상당히 좀 적고요. 일본은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약간 좀 밑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진하게 된 표시들은 중국에 있는 이제 그 어떤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뭐 카이스트 같은 기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런 쪽 이런 쪽 대학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할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챗GPT 한 오픈 AI의 특허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궁금증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기 보는데 오픈 AI는 말 그대로 오픈 AI고 그 챗GPT를 나오면서 자기들은 기초 어떤 기술임을 표방하면서 특허 전략보다는 우리 거는 기술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기 위한 어떤 산업에 대한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특허를 이렇게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특허를 안 내고 이렇게 좀 공개를 하는 쪽으로 지향을 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면서 좀 영리 조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우리도 방어 쪽으로는 가보자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뭐 24년도 1분기에 첫 특허 6건이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해요. 3건이 등록됐고 3건이 심사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 초 출원을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지금 이제 25년도 좀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게 24년도 자료라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AI의 특허나 뭐 어떤 공개된 자료는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과연 많이 내는 게 중요하냐? 우리 이제 교수님 논문 낼 때도 레퍼런스가 얼마큼 가져가냐라는 부분이고 내게 얼마큼 인용되냐가 나의 어떤 원천 기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뒤에도 양 대비 굉장히 인용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할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오픈 AI도 이제 방어적 특허 전략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하고 연구기관 앞에는 이제 전체를 봤는데 그러면 대학하고 연구기관의 특허 활동이 어떻냐라고 쭉 봤을 때도 여기 뭐 중국 이 탑3는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다 가져가고 있고 그 나머지 연구기관들 중에서 뭐 미국 몇 곳, 그죠? 한국은 이렇게 이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아니고 NST라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썼는데 한국 여기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여기는 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기 NST라는 곳이고 뭐 우리나라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 이렇게가 좀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들이 지금 특허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특허들을 찾아보실 때 제가 준 자료를 가지고 이런 곳들을 좀 이렇게 구글이나 그리고 특허 거기다 서치해 보시면은 관련된 특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 뭐 이렇게 요탑 20의 기관들 이제 이렇게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을 봤을 때도 여기 이제 중국 쪽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정도가 표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별로 봤을 때도 중국, 미국, 뭐 영국, 캐나다, 일본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외에 우리나라의 좀 대학은 아까 카이스트 정도 보였고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좀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사이테이션을 봤는데 이제 이 단순한 논문 수보다는 인용 수가 연구 영향력의 지표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중국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논문에 사이테이션이 된 거는 구글 알파벳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요 미국의 대학 그리고 캐나다 미국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중국에서 많은 어떤 논문이나 특허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용은 이렇게 조금 미국 쪽이 많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 주목할 만한 게 논문이 48건으로 325위지만 이렇게 사이테이션은 만 회가 넘게 인용되고 있어서 13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도 이 오픈 AI에 관련된 관심도 그리고 레퍼런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특허의 수보다는 질을 따져서 좋은 특허를 많이 내라라고 하는 것처럼 양보다는 좀 또 중요한 특허 논문들을 위주로 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어떤 중요도라든지 관심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장표는 뭐 약간 좀 비슷비슷한데 이게 특허에서 막 이게 국가별로 봤다가 기업별로 봤다가 그리고 뭐 대학별로 봤다가 그다음에 요 장면은 뭐냐면 인벤터입니다. 인벤터. 그러니까 이 발명자로 들어간 사람의 국적이 어디냐라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IBM의 특허지만 거기에 발명자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권으로 이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중국 사람들이 이 특허 활동에 참여했던 건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고 미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일본, 인도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타 주요국들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 차이니즈가 상당히 이제 많이 포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점유율 부분들인데 계속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제 연구 활동하는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이 많이 있고 이제 대신에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이 아니고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요 어떤 뭐탑 5 IP 국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이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제3의 이제 어떤 인도에서도 이런 쪽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연구 논문에서 이제 연구 논문 발표 국가별 현황들인데 이 국가별 현황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중국이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이제 없지만 그래도 조금 간소한 차이를 좀 중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이 이제 영국, 뭐 이렇게 독일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5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논문 발표에 대한 국가들도 이 정도로 좀 특허와 좀 비슷비슷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사이테이션 부분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영국, 캐나다, 한국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논문 인용 수는 앞서 나온 것처럼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논문 수가 이제 미국하고 아까 대등하지만 사이테이션이 여기가 압도적으로 이제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논문이나 특허들을 더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 요건 약간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이제 파일링 조리스
주리스딕션이라고 해서 약간 특허를 관할하고 있는 그런 국가를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라는 부분에서 또 이제 우리가 보통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PCT 국제 출원 이런 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우리는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패밀리 특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그 중에서도 보면 항상 이제 중국 쪽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뭐 패밀리 특허라든지 이렇게 어떤 특허를 나갈 때 중국을 지정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또 통계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오면은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통계가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중국이 많은 부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미국, 일본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비슷한 흐름으로. 그래서 지금 모델별 트렌드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에 GAN 그 모델과 뭐 VAE 모델, LLM 모델, 그런 디퓨전 모델들이 이렇게 지금 특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곡선들을 보시면은 지금 요게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순서대로 이제 전체 특허 대비 각각 모델들을 나눴을 때 이렇게 이 모델들을 쓴 제너레이션 AI가 많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면은 이제 어, 어느 정도 이 연도별로 봤을 때 이제 18년부터 23년까지 각 모델별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있냐 그리고 21년도부터 23년까지 최근에 어느 정도 성장률이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디퓨전과 LLM이 전체 대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는 앞서 나와 있는 그 모델 GA 모델 전체 특허는 많았지만 성장을 봤을 때는 이 디퓨전과 LLM이 훨씬 더 많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 GAM 모델과 VA 모델은 이제 예전에 특허들이 많아서 전체가 많아 보이지만 최근에는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앞서 나와 있는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모델로 특허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 뭐 20개 정도의 어떤 기업들이 각 모델별로 어떤 특허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들을 합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이 정도의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 요것은 이제 주요 연구기관들이 대학교나 어떤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어떤 모델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뭐 중국 쪽이 좀 많이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요 발명자 국적별로 특허들 현황인데 이제 아까 발명자로 들어간 사람들의 국적이 지금 중국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국이 이렇게 많고 이 중국인들 중에서도 특허 낸 게 한 3만 8천 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 GAM 모델이 한 7,300건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반 거를 모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라는 거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이 한 4천 건 정도 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GAM 모델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모델별로도 한번 봤고 이제 모드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냐라는 부분들이고 이 데이터가 예전부터 쭉 쌓인 거 보면은 이제 이미지하고 비디오가 좀 많았어요. 이미지하고 비디오 그리고 이제 텍스트 그리고 뭐 스피치 뭐 보이스 뮤직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생성 AI를 특허를 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3D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바이오 쪽 프로틴 이런 쪽이 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쪽의 연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018년부터 이제 23년까지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봤을 때 요 바이오 쪽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비디오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요 분자 유전자 단백질을 가지고 이렇게 생성 AI를 적용한 게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 아까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앞에는 모델이 어떤 특허들이 있는가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특허를 냈는지를 쭉 전체적으로 분류해 본 이렇게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이제 봤을 때도 여기 이제 상위 이 중국 쪽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한 20개 정도의 기업들을 이렇게 데이터별로 나온 부분들이고 뭐 이 설명은 이렇게 많이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이미지 비디오 관련된 특허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연구기관별로도 또 이렇게 분표를 나타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별로 재미가 없죠. 이게 계속 데이터들이라서. 그래도 이거를 인식하고 있고 나중에 연구하거나 하는 게 하고 또 데이터를 찾아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적별로 봤을 때도 이제 각 그 본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발명자들이 이제 중국이 가장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지금 뭐 이미지 비디오 쪽으로 이런 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유전자 단백질 AI가 연평균 64%로 가장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향후 전망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중국 AI가 이제 특허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멀티모달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특정 기술 분야에는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아까 이제 생성형 AI에서 이 모델들과 모드들이 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 상관관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관관계들을 보시면은 이 디퓨전 모델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GAN이라는 VA는 여러 개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멀티모달 AI 연구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응용되는 산업별로 봤을 때 어,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가장 많은 특허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특허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렇게 14년부터 23년까지의 이런 증가율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응용되는 분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뭐 생명과학 그리고 문서관리 출판 비즈니스 그리고 산업 제조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보안 통신 쪽으로도 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할 때 뭐 논문도 찾아보시지만 아마 특허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그 특허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냈는지를 이제 뭐 담당 변리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연구들 중에 IP R&D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이제 R&D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R&D를 진행할 때 특허가 기반으로 어떤 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연구는 잘했지만 앞에 있는 어떤 특허들의 중복성 그리고 특허들에 대한 어떤 침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제 예방하고자 그런 IP R&D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률 부분들인데 성장률은 여기 뭐 에너지 관리 부분이 성장률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부분에서 많이 어떤 이 제너레이션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고 농업 부분도 최근에 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뭐 스마트 어떤 뭐 농장 이런 부분들 그런 쪽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 보안 그리고 지도 제작 이런 쪽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예, 뭐 최근에 이 농업 보안 그리고 에너지 이런 쪽에 특허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특허들을 좀 찾아보면은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템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별로도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학교나 연구기관들도 이제 어떤 응용 분야들을 가지고 특허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보시면은 뭐 요런 뭐 삼성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가 어느 분야에 특허를 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아 이런 건들이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키워드를 좀 넣으면은 그 특허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특허를 검색할 때 보통은 키워드를 넣거든요. 키워드를 잘 넣으면은 좋은 특허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그렇게 DB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AI를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어떤 기술 내용을 넣으면은 그와 관련된 유사 특허들을 순위별로 쭉 이렇게 나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 일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걸 기반으로 그걸 믿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쪽으로 좀 많이 떻게 보면은 앞에 정량적인 부분에 시간을 줄이고 정성적인 부분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일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특허 이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 아까 모델하고 응용되는 부분의 상관관계 어떤 모델이 어떤 응용 분야로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 쭉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상관관계 부분도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동향을 봤는데 아마 머리에 남는 게 저도 이걸 봤을 때 머리에 남는 거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고 그것밖에 머리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특허와 논문과 이걸 봤을 때 세계적인 관점에서 조금 아직은 조금 후발주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백데이터 자료로는 이런 자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산업에 우리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좀 AI 자체에서 이런 선진국들의 얼마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백데이터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보여줘야지 뭐 우리나라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허 논문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어필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제공해 드리는 자료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 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 AI가 들어오지 않는 영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들어오고 저희들도 최근 2, 3년 만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고 지금 뭐 저희 기업이나 그리고 학교나 이런 쪽에서 챗 GPT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그 직원들을 봤을 때 뭔가 리포트를 가져오면은 리포트의 약간 형식을 보면은 챗 GPT를 했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이게 챗 GPT의 성향을 알겠더라고요. 챗 GPT는 어떤 걸 보고서를 이렇게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써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가 한 게 아니고 챗 GPT가 한 거구나라는 게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간단한 리포트 한번 좀 뭐 이렇게 뭐 만들어 와 그러는데 뭐 금방 만들어 와요. 만들어 왔는데 대충 보면은 이제 이게 챗 GPT를 활용했는데 검수를 안 한 거죠. 예. 막 틀려. 예. 틀리고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저작권 침해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저작권이 있을 텐데 그 저작권을 쓴 부분을 이제 나중에 발견됐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 거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용이라든지 일자리 대체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일자리가 막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 어, 그리고 뭐 특정 직업 이제 위험 있다.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회계사 등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저희 변리사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챗 GPT 30만 원짜리 버전이 있는데 30만 원짜리 버전한테 어떤 그 기술 내용을 넣고 뭐 한 10가지 아이디어를 내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특허 명세서를 써 하니까 거의 웬만큼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직업도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30만 원짜리 가지고 일을 하면은 우리 회사 직원들 한 3천만 원짜리 3명 몫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직업이 없어진다기보다는 그 직업 안에서 여러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오늘도 한 분이 같이 왔지만
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챗GPT의 비용은 거의 한 뭐 100분의 1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들도 1인, 2인 전문가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챗GPT를 빗으로 두고 움직이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용도 다운될 수 있겠죠. 예. 저희들도 기업 비용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뭐 적은 비용으로 이런 부분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뭐 크게 예전처럼 비싼 돈을 안 받아도 적게 받고 적게 일하고 깔끔한 데이터를 주면은 서로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규모의 경제를 원하는 이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한을 넣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이제 규모가 있어야 돼서 최소 인력들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 보호 문제라고 하는데 AI가 생성한 이제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이제 저작권 문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AI가 한 발명들,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간단한 아이디를 주면은 이거 가지고 막 만들어내요. 예, 실시 애들을 막 만들어내고 또 우리한테 새로운 아이디를 또 주거든요. 아이디를 주기 때문에 이런 AI가 우리한테 준 게 이제 특허로 인정되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인데 미국은 뭐 일단은 인간이 발명자로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윤리적 문제도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고요. 뭐 딥페이크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편향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이게 뭐 환각이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신뢰가 중요한 금융 의료 쪽에서도 이제 AI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우려 사항들에 대한 해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이제 일반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이제 뭐 지금 뭐 챗GPT 정도로서만 하지만 이제 진정한 이제 어떤 진짜 인간 같은 그런 AI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별로 어떤 규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AI 규제랑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이제 규제를 들어오고 어떻게 산업에 발전시킬지 그런 부분은 고민이 많은데 항상 회장님이 그 인공지능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화두로서 안 나고 있지만 이런 선진국이라 이런 쪽은 지금 AI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부분들 책임 있는 AI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허 분석에서도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 기존에 단순하게 분류하고 키워드 가지고 검색하는 게 아니고 AI 기술을 이제 반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대체 가능성 높고 이제 AI 특허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은 아까 논문을 봤을 때도 23년도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으면은 그만큼의 분명히 특허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앞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썼고 마지막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성 AI 시대에 이제 어떤 혁신과 도전의 교차로고 뭐 이렇게 어, 생성형 AI 뭐 제너레이티브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업하고 개인들이 나중에 이제 미래를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도 인간으로서 가져가는 우리의 삶은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AI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활용을 가지고 우리 산업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진보된 그런 어떤 연구를 진행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상같이 특허 기반으로 해서 우리 생성형 AI 중심으로 한번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봤는데 지금 큰 숲을 본 것 같아요. 숲을 봤고 제가 좀 준비하고 싶었던 게 특정 기업에서 그리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어떤 로봇 이런 쪽에서 특허 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 특허 낸 것들과 현재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고 이렇게 조금 한두 가지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 또 세미나 때 한번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또 조금씩 좁혀가는 부분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30분인데 지루한 강의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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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왜라는 부분까지 깊게 생각한 게, 중국이 의외로 이렇게 많구나라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잘 못 찾겠는데, 약간 이제 이 중국 쪽에서는 AI 쪽에 굉장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푸시를 많이 하는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기 갑자기 우리 저기 직원이 뭔가 대답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